자, 첫 번째는 오늘의 아투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자 신문, 조간신문이니까 조간신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이종근 픽, 그러니까 이종근의 아시아투데이. 근데 일면 톱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쭉 봤는데 일면톱 아시아투데이 일면톱입니다. 공매도 금지 내년 6월까지 윤 대통령 근본 개선안 만들어낼 때까지 금지,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매도 금지 이미 6개월 정도 금지하기로 했잖아. 근데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공매도 금지 6개월 동안 금지하기로 했죠.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 근본 개선안을 만들 때까지 금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윤 대통령이 이렇게 모두 발언으로 이야기했을까? 사실 공매도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마 조회수가 팍팍팍팍 떨어질 겁니다.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톱으로 했고, 또 어저께 KBS 9시 뉴스 요즘 많은 분들이 9시 뉴스를 찾아서 본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KBS가 정상화됐다라고 지금 반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상화됐느냐? 어저께 이 KBS의 첫 번째 꼭지가 바로 아시아투데이 오늘 톱 기사 똑같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첫 번째 꼭지였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저는 KBS야말로 사실상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시청자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저는 KBS, 즉 공영방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기사화해서 알려주는 것, 이게 정부를 지지하라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책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KBS가 지금 6년간, 그러니까 지난 1년과 그다음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여주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 특히나 지난 1년 6개월간 정부를 비난만 하고 그렇게 비판만 했던 그런 기사 찾기에 현안이 있던 KBS가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저께 박수를 보냈는데, 오늘 아시아투데이도 같은 그런 기사를 지금 일면 톱으로 했습니다. 공매도 왜 금지해야 될까요?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공매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공매도는 그야말로 주식이라는 시장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존재했어요. 즉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주식은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 이게 이제 주식의 기본인데, 공매도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빌려서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 즉시 팔아서 그 자신의 예상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지금 현재 산 시점보다는 산 시점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똑같이 사서 이 주식 빌린 곳에 갚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익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바로 공매도거든요. 이 것 자체는 사실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일부러 주식은 이 해당 주식의 어떤 가치가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매도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식 회계를 했습니다. 빼돌리고 있습니다. 사장 일가가 윤리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주식 떨어질 겁니다. 이 떨어지는 걸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그렇게 조성해 놓고 그 직전에 이미 주식을 빌려다 놓은 상태에서 판 상태에서 주식을 가짜 뉴스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것을 사서 갚는다. 이런 식의 이 프로그램을 만약 돌린다고 한다면 개미 군단 입장에서는 기관들은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을 98%, 즉 공매도의 98%가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미들은 온전히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 때문에 아니 똑같은 어떤 그런 이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개미 군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지적을 했죠.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는 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 해놓고 6월 말까지 원래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지만 정확하게 방안이, 그러니까 이 공정한 그런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는 주식 투자 시장에 공정한 그런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근본 개선안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주식시장에 어찌됐든 지금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바랬던 바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무조건 금지하라, 뭐 이런 주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금지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매도의 90%가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가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 투자가들도 쉽게 들어와서 우리의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해버린다, 영원히 금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글로벌 스탠다드,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은 닫혀있는 시장이야 라고 들어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고 또 한시적인 어떤 이유가 공정한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뭐 시장도 모른다. 뭐 김어준이 하는 딴지일보 같은 데서는 뭐 또 무지하다, 시장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용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년 전에 이야기 됐어야 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3월 16일에 바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도 6개월 한시적으로 하다가 6개월 또 연장했어요. 1년 정도를 했고 일부 풀어줬지만 대선까지 일부 종목은 계속 공매도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 16일은 어떤 날이죠? 바로 딱 한 달 후에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아니 그때는 총선 한 달 전에 해놓고 지금은 총선 6개월 전에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총선용이 아니고 지금은 총선용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또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기업들,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것을 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특혜라든지 부정의혹이 있다면 그 문제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져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센트리온입니다. 왜 센트리온이냐 하면 센트리온은 사실상 저는 제2의 황우석 같아 보였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백신을 들여와야 되는데 백신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 또 1년 전부터 백신 제조 회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협상을 통해서 미리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왜 늦었나 봤더니 문재인 정부는 그 1년 동안을 우리가 K 치료제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뭐 바이오 무슨 그런 그 협회들에 찾아가서 무슨 연설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1년 내내 K 치료제 하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 K 치료제가 어디서 만드는 거였죠? 센트리온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부추기고 해서 거의 1년을 백신 구입에 실기를 해요. 그런데 센트리온에 사실상 엄청난 특혜를 주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센트리온 얘기를 돌아가서 2020년 3월 16일 공매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날
폭등한 기업의 주가 중에 하나가 바로 센트리온입니다. 센트리온이요, 당시에 자그마치 14.51%가 오릅니다. 당시 센트리온의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이 잔고가 굉장히 쌓여 있었거든요. 사실상 저는 의혹의 눈초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 센트리온이 사실 센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렇게 그 분식회계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로 그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총선 대선까지 이끌어왔던 공매도 금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건 총선용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예외적 공매도는 시장 참가자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어떤 예외적인 공매도 조항에 대해서 해명을 좀 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선진적 제도 도입 위에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움직임과 함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 그 양도세 문제입니다. 아마도 양도세와 관련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지금 요량이고요. 이것 역시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지금 반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기는 이유는 지금 10억 원 정도만 어떤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연말에 그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해부터 내년부터 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대주주 완전히 무슨 우리나라에서 부를 상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의 액수일까 하는 점이 하나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말마다 우리는 완전히 폭락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 정도 내지는 100억 원 정도로 대주주라는 그 개념을 넓히는 게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정성, 불안정성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인데 이것 역시 앞으로 쟁점화 될 예정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